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선배님들을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이신 전용기 선배님께서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다,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의 카톡을 연락한 것을 검열하겠다는 내용을 내포한 이러한 발언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비상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을 때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이가 없었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님께서 우리 학교의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부끄럽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전용기 선배님을 대신하여 사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법 탄핵을 주도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을 배출한 중앙대학교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진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 의원의 타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중앙대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돌이키고자 저의 선배 이재명 의원을 고발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이미 7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향해 줄탄핵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의 권한이 정지된 당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되도록 만들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일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이 일이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이야말로 반미, 친중에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순적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미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의 김정일을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 칭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영방제 통일이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과 함께 시위에 나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의원의 행보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중앙인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 의원은 입에 담기도 힘든 반인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앙인의 의에 죽고 참에 살다, 그 교훈을 내다버린 선배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배움과 성장에 참된 인재를 키워내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명예가 한 사람으로 인해 실추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중앙대 선배이며 중앙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선배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중앙대 동문 343명을 대표하여 우리 중앙대는 그가 저질러 놓은 만행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국정을 문락해 만든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끄러운 선배들, 그중에서도 최악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재학생 성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경희대학교 선배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아웃풋이자 저희 학교가 또 저희 후배들이 짊어져야 할 가장 거대한 수치인 문재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느끼셨다시피 2017년부터 22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 외교, 방역, 정치 등 모든 방면에서 정말 다양하고도 철저하게 망가져 왔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진 수없이 많은 그의 과오를 뒤로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문재인의 마수에 대해 설명드리고 제가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큰 이슈인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과 자격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과 그 정부가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이념 편향성과 사적 논란이 제기되어 그것이 단순히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자격과 본분을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곧 만료되는 이들의 임기를 억지로 연장하려는 법안까지 추진하며 사기 탄핵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만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작동해야 할 헌재마저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의 날림 수사와 정치적 도구화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통칭 공수처는 권력 감시의 역할을 하겠다던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정치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적 근거도 권한과 자격도 부족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법원마저 멋대로 지정한 억지 영장이었고 결국 중앙지법에 의해 그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듯 공수처는 정치적 수사에 몰두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성과조차 없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듭니다.